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주치난동을 부렸다거나 자기 딴에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해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처벌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관공서에 가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민원 담당 공무원이나 거주지에 방문한 관공서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때에도 공무집행방해 벌금 이상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간 폭행 시비도 아닌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에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그 수위가 심각하지 않고 공무원이 크게 다친 경우가 아니라고 하도 처벌 수위는 예상외로 대단히 높은 편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기존에 전과도 없는 초범이니 그저 피해 공무원을 찾아가 사과하면 사건이 없던 것으로 처리된다거나 무혐의나 기소유예 정도는 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 쉽지만 이 역시도 그렇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수위 높은 수준으로 폭행을 행사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황 정도라면 애초에 체포된 후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을 정도이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욕설하면서 때리는 행동 정도를 했다 해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으로 최소 몇백만 원 정도는 받게 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형량과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어야 이 정도 처벌 수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거나 여러 명이 가담해 공무원 폭행을 했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간주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공무수행 중에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한 경우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을 폭행했다 해도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애초에 공무집행 자체가 불법적인 면이 있었다면 이때에는 설령 공무원과 시비가 붙었어도 공무집행 방해에 관하여는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주치소란 신고 상황이거나 관공서 난동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이때에는 사실상 거의 100% 공무집행방해 유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공부 행사에 대해 이유 없이 저항하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것인데다가 통상 현장 출동 경찰관들은 바디캠도 착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 당시 정황이 모두 녹화되어 있을 것이기에 증거 역시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입장에서 흔히 하는 착각 유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검거 또는 입건되어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에 관해 간단히 예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관에게 다음날 찾아가서 사과하면 사건이 없던 것으로 조치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신고 접수된 후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사건 진행은 절차대로 진행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을 밀친 정도이고 실제 다치지도 않았으니 사과하고 치료비 정도 건네면 합의서를 써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관이나 관공서 직원 등 공무원은 통상 본인이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설령 거액의 합의금을 제한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본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에 합의서를 써주는 것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받든 안 받든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성사될 확률은 대단히 낮고 선처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봐야 술 먹고 실수한 사안이고 난 초범이니 기소유예 정도는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공무집행방해 벌금 몇백만 원 정도는 쉽게 나오기 마련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오히려 벌금을 받더라도 약식기소 벌금이 아닌 구공판 처분을 받고 재판에도 회부된 뒤 법원 판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가 보장되는 것이고 다른 동종 유사 전과가 있었다 해도 구속되는 일은 전혀 없을까 하는 기대인데요. 이 역시 보장되는 부분이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찰청에서 약식기소 벌금 정도 나오고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문자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고 놀라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만약 폭행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유사 전과가 여러 번 있는 경우라면 벌금이 아닌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거나 자칫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 등 가능한 선처 결과로 사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본인 신분이 멀쩡하여 혹시라도 금고 이상의 형인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안 되고 실형 결과만은 무조건 방어적으로 가능성을 차단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은회에 사건 의뢰를 하셔서 최초 경찰 조사 시점부터
먼저 변호사와 동행해 진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건 당일 이미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오신 경우라면 사후 대책으로라도 경찰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하신 뒤 접수하셔야 하며, 그리고 피해자 합의 및 사과이사 전달 등 일련의 조치를 빠르게 취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그닥 나쁘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손잡았겠지 기대한 채 가만히 기다려서는 최소 약식기소 벌금이나 구공판 등 상황이 순차로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및 검찰 송치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가 검찰청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구공판 등 처분을 바로 진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하여 공무집행방해 사안이라면 애초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 사건이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다른 민간인 피해자가 나를 따로 신고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 업무방해, 재물성괴,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이나 성범죄 등 여러 혐의에 관한 내용들이 나에 대한 피의 사실로 추가 적용될 때도 드물지 않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은유에 사건을 맡기셔서 설령 공무집행방해 벌금 처분은 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혐의로 가중처벌되는 상황만은 방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최소한의 벌금 액수로 선처받거나 다소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문제로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유에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